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텍스 기간이라서 여러가지 뉴스가 있는데 제가 조금 관심 가는 뉴스만 좀 픽업을 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샤오미 15주년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상대로 샤오미 15S 프로 그리고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엑스링 51이라고 하는 칩셋이 공개가 됐습니다. 샤오미 자체 벤치마크에 따르면은 요 엑스링 51 요 칩셋이 안투투 250만 점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 엘리트랑 같은 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자체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뭐 300만 점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요거는 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값이고 실제 실기로 벤치마크 측정한 요 250만 점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거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샤오미 15S 프로 스마트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에 약간 카본 무늬 패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카본인지 그냥 카본 무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말하기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뛰어나고 애플 A18 프로 칩셋보다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비빌 정도의 칩셋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비교하진 않을 테니까. 요게 아직까지는 뭐 검증된 칩셋이 아니라 가지고 실제로 제품이 나온 다음에 뭐 게임도 돌려보고 앱 같은 것도 돌려보고 발열이라든지 병목 현상 이런 건 없는지 여러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기대가 되는 칩셋이긴 합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답게 카메라는 50메가픽셀 카메라 3가지가 들어갔다고 해요. 초광각, 광각, 5배 잔망경 카메라. 배터리는 90W 유선 충전에 6100mAh 실리콘 카본 배터리 탑재되었다고 하고요. 가격은 16GB 메모리에 512GB 저장 공간 모델이 5499위안이라고 합니다. 5499위안이면은 현재 환율로 105만원, 관부가세 합치면 한 115만원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싼 스마트폰은 아니죠. 저는 요번에 샤오미 자체 칩셋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싸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내놓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샤오미 말 맞다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능가하는 스펙이다 라고 하면은 요 돈을 지불하지 못할 것도 없겠죠. 근데 아직 검증이 안 된 초기 모델이라서 지금 이 돈 주고 구매하기는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공개하면서 판매를 개시했다고 하고요. 아직 글로벌 판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충분히 테스트 좀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마 글로벌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기다려보면은 요 엑스링 51 요 칩셋 벤치마크도 뜰 테니까 실제 벤치마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샤오미 패드 7 울트라 14인치 태블릿이죠. 요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14인치의 3:2 디스플레이. 가장 걸리적거리는 건 여기 노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엑스링 51 칩셋이 탑재가 됐습니다. 14인치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3K 해상도의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릴라 글래스 5가 탑재되고 여기에 반사방지 처리가 된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도 있다고 해요. 여기도 써있네. 노치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전면 카메라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메라 스펙은 태블릿치고 꽤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32메가픽셀 3.6분의 1인치 센서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고 후면 카메라는 2.76분의 1인치 50메가픽셀 센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블릿치고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5.1mm 두께에 609g의 무게 그리고 12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W 고속 충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용 키보드도 발매할 거라고 하고 재질이 마그네슘 합금 키보드라고 해요. 꽤나 만듦새가 단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무게가 좀 나가겠죠? 가격은 12GB 메모리에 256GB 저장 공간 모델이 5,700위안. 역시나 저렴하진 않습니다. 5,700위안이면 거의 한 110만원 정도거든요. 관부가세 합치면 한 120만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탭 S10 울트라 모델 요것도 14.6인치죠. 요게 122만원이거든요. 거의 얘랑 동일한 가격이에요. 물론 얘는 디멘시티 9300 플러스가 들어가긴 합니다. 프로세서 성능은 살짝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갤럭시 탭 S10 울트라랑 가격이 비슷하다? 라고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요 샤오미 패드 7 울트라 모델을 구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은 더 비쌉니다. 6,600위안이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엑스링 51 요 칩셋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요 가격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포코 F7 관련 소식이 있어요. 포코 F7이 곧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6월 출시 예정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전파 인증 소식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태국에서도 전파 인증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요 포코 F7 같은 경우에는 레드미 터보 4 프로 요거를 글로벌 버전으로 이름을 바꿔서 나올 게 포코 F7이란 이야기가 있죠. 참고로 레드미 터보 4 프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이쁘죠?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포코 F7 프로, 포코 F7 울트라 디자인보다가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보니까 뭔가 약간 선녀 같죠? 스냅드래곤 8S 젠 4 요 프로세서가 들어갈 것 같고요. 카메라 스펙은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에 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 좋은 요런 폰으로 나올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폰이 포코 F6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포코 F7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갑니다. 요것도 국내 발매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포코 F7 프로가 나오긴 했는데 가격이 좀 세가지고 좀 저렴한 모델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갈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미루다 드디어 엑시노스 2500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포기했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율 문제가 개선됐나 보죠? 그래서 7월에 나올 갤럭시 Z 플립 7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엑시노스가 탑재된 갤럭시 Z 플립 7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용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엑시노스 2500 성능이 어느 정도냐? 루머 기반 정보긴 한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랑 비교해보면은 안투투 점수는 대략 24%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220만 점 대 270만 점. 그리고 긱벤치 싱글코어 점수는 대략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같아요. 근데 멀티코어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네. 물론 이거는 루머 기반 정보라서 어느 정도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엑시노스 2500이 드디어 등장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엑시노스 2500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성능이 좋진 않을 거잖아요. 더군다나 2개월 뒤면은 9월달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점수 차이는 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엑시노스 2500 탑재한 만큼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면은 괜찮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어 보이죠. 물론 뭐 삼성도 먹고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그거를 생각해 줄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이 삼성의 엑시노스 2500도 좀 잘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 렌더링 사진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 디자인이 예전에 나왔던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그거랑 비스무리한 디자인이죠. 약간 그쪽 패밀리 룩으로 가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디자인 전 괜찮아 보이거든요. 전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디자인도 괜찮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만 조금 더 얇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어요. 그게 너무 두꺼워 보여가지고. 어쨌거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루머가 있으니까 이대로로만 나와주면 좋겠네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이 구글이랑 협력해서 개발 중인 안드로이드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요게 저번 1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가 됐었죠. 근데 요 제품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구글이 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제미니가 탑재될 거라고 해요. AI 비서죠. 요 무한이라는 이름은 프로젝트 명이라서 실제로 무한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름으로 발매될지 조금 기대가 되네요. 뭐 갤럭시 비전 이렇게 나올래나? 아니면 뭐 픽셀 비전? 올해 말이면은 뭐 4-5개월 남은 것 같아요. 요 제품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CIRP라고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플의 브랜드 충성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은 93, 92, 94, 89, 89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충성도가.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는 삼성입니다. 삼성은 68%에서 조금씩 상승해서 76%를 기록하고 있어요. 애플 브랜드 충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애플 제품들이 요즘 들어서 뭐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고 새로운 게 없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가지고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뭐 아이폰 에어 모델 굉장히 얇은 모델을 내놓는다든지 좀 있으면 뭐 폴더블 폰을 내놓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것도 약간 애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과연 앞으로 애플의 브랜드 충성도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따오바오라고 있죠. 중국의 유명한 쇼핑몰인데 요 따오바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은 국내 배송을 하려면은 약간 중국 배대지 이런 데를 이용해야 되는데 약간 귀찮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이용하시죠. 아니면 뭐 테무라든지. 근데 요 따오바오도 글로벌 무료 배송을 시작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호주, 일본, 태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무료 배송 플랜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 물건 자체로만 보면은 따오바오가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따오바오를 많이 쓰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따오바오.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요 따오바오가 글로벌 무료 배송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약간 알리익스프레스의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618 기간 동안에는 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반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요 618 기간이라는 게 아마 중국 세일 기간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요때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도 세일할 겁니다. 요 세일 기간 동안 해외 사용자도 중국 본토 사용자와 동일한 공식 즉시 할인 요런 것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요즘 중국도 약간 내수가 어렵다 요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 따오바오도 약간 해외 판매 요런 거를 강화하려는 게 아닐까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뭐 소비자로서는 싸게 구매하면 좋은 거니까 요 따오바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리코 GR4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리코 GR4 이거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요 리코 GR 시리즈는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있었던 굉장히 유서 있는 카메라 시리즈입니다. 저도 예전에 리코의 GR 디지털 2, GR 디지털 4 이런 거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리코의 GR4가 드디어 나온다고 하네요. 요 전작이었던 GR3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GR3가 나온 게 2019년이에요. 6년 전에 나왔어. 6년 전에. 근데 6년 만에 후속작 발표가 나왔네요. 진짜 징하다 징해. 요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막 제품들을 구할 수가 없어. 막 프리미엄 붙고 막 이래요. 사실 딱 보면은 그렇게 대단할 건 없는 카메라거든요. 근데 요것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감성의 영역이에요. 약간 라이카 같은 거예요. 라이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딱 보면은 뭔가 IBM 싱크패드 요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단단하면서 클래식하면서 질리지 않는 디자인.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그거 리코 GR인가요? 약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발매일은 올해 가을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쁘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진짜 변화가 없어요. 전작이랑 똑같아. 전작이랑. 왜냐면 이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건데 디자인을 바꾸면 안 되겠죠. 여기 스펙도 나와 있습니다. 35mm 환산 28mm 센서 크기는 동일하게 APS-C 센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픽셀은 25메가픽셀, 그러니까 2500만 화소입니다. 화소수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이 리코 GR 시리즈가 셔터 스피드가 살짝 느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 GR4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까 조금 궁금하네요. 그리고 약간 사진 찍기에 특화된 모델이라서 동영상 촬영 이런 것도 좀 약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안 될 것 같네요. 최대 해상도가 FHD야. 거기다가 최대 녹화 시간이 25분. 역시나 이번에도 영상 촬영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셔터 스피드나 좀 빨라지고 오토포커스 잘 잡고 노이즈 억제나 잘 하고 요런 것만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6년 만에 나왔는데 좋아졌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놀랍게도 요 리코 GR 시리즈는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6년 만에 나와도. 실제로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근데 가격은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참고로 전작이었던 요 리코 GR3 가격이 15만엔입니다. 15만엔. 대략 한 150만원 하는 거예요. 비싸죠? 아마 요 GR4도 그 정도 가격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느덧 한 주가 끝나고 또 금요일이 찾아왔네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레이싱 휠 리뷰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